194번부터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 x제곱 플러스 뭐야 px제곱 제곱 px제곱 플러스 q입니다. 都是1跟 0。 네, 이렇게 지금 3차 방정식이 존재하네요. 네. 그러니까 있네요. 얘가 지금 한 실근과 두 허건을 가진대요. 그래서 그 가질 때 실수 pq에 대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네. 그러니까 실근이 일단 좀 실근이 있을 거예요. 실근을 뭐 여기서는 뭐 알파를 허근으로 했으니까 얘 실근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허근이랑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알파가 지금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제가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네, 얘가 지금 실수 PQ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 PQ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근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은 또 다른 허근이 알파 제곱이고 얘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BI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반이에요. 플러그인이네요. 그쵸? 그럼 알파 제곱이 알파 바라고 했으니까 지금 네, A 마이너스 BI인데 알파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하면 좋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A 마이너스 B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I의 제곱이 지금 A 마이너스 BI가 성립한다는 거죠. 등식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BI 그 다음에 B 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 BI가 A 마이너스 BI가 돼서 얘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A죠. 첫 번째. 두 번째. 2AB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BB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두 번째 결과에서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았네요. 맞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얘 넘어가면요.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B제곱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B가 설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나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실수 PQ에 대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3차 방정식도 어차피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실근을 베타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P죠. 맞죠? 그 다음에 네, 알파 제곱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지금 Q네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되네. 알파 세제곱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죠.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거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기 앞서서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겠네요. 당연히 성립할 거고. 베타. 얘부터 해볼까? 그러면 일단은 알파가 지금 A 플러스 BI로 뒀으니까 너무 복잡하네. 여기가 알파 제곱이 네.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2A를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낫겠네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A.
될 거고 그러면 얘 날라가니까 얘 플러스 베타가 p 이렇게 될 텐데 얘 플러스 베타 p 그다음에 이건 A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네? 저희 A가 마이너스 2분의 네. 반영해줄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가 p 되고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아 네네. 맞아요. 베타가 마이너스 p가 1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알파 해도 이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얘로 할게요. 세 번째 정보 쓸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알파만 놓고 그다음 알파 제곱으로 넣으면 a-bi의 베타가 2가 되죠. 그러면 얘 지금 a 제곱 그다음 플러스 b 제곱 되나요? 베타가 2가 되네요. 그러면 a 제곱이 지금 4분의 1이고 맞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b가 어차피 뿔만 해도 4분의 3 되잖아요. 4분의 3 베타가 2가 돼서 얘가 1이 되죠. 아 따라서 베타가 2라는 걸 찾았네요. 베타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2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돼서 넘어가면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길어. 마이너스 p가 1이 되니까 p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지 않아요? 아, 베타가 뭔가 일, 일, 일. 아 얘가 마이너스인데 그냥 2로 뒀어요. 그러면 여기 마 안에서 마 이렇게 되네요. 분각에서의 관계 잘못했어요. 네. 이렇게 그냥 멍청해진 것 같아. 아, 진짜로. 와, 수학이 아니 진짜 멍청해진 것 같아요. 요즘.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죄송해요.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혼자 풀 때는 괜찮은데 p 값이 3. 3되네요. 네. 맞죠? 네. p 값이 3인 거 찾고 그다음 q 값 구해주면 되죠. 네. q 값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얘 어차피 a 제곱 곱하기 b 제곱 나오고 여기는. 네. 그다음에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i의 베타 더하기 a 플러스 bi의 베타가 q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차피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어차피 뭐야 마이너스 bi 베타랑 플러스 bi 베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베타 더하기 a 베타니까 2 a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q라네.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고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 두 개 곱하면 1이 되네. 그러니까 그럼 q는 몇이 돼요? 3 되네요. 됐을까요? 그러면 p 플러스 q를 구하랬으니까 답이 6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지워도 돼요? 너무 길게 써. 됐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695번이에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fx의 9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맞죠? 그리고 얘 어차피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니까 얘 어차피 그러니까 근해 공식 쓰면요 실근 안 나오죠. 그건 나오죠. 시작해봅시다. x라고 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4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근이 얘가 지금 2분의 1 불마 루트 3 i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내가 이 허근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i를 오메가로 한다 그러면 오메가 반은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될 거고 얘도 지금 근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네.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내가 이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x 대신에 집어 넣어주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양면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돼서 10 자체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뀔까요? 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6제곱은 1이고 그쵸? 그 다음 다시 오메가 9제곱은 이렇게 이런 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네요. 네. 맞죠? 자, 그랬을 때 fx의 9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fx의 9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x의 9제곱을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요. 얘를 지금 뭘로 나누는데 fx로 나누는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rx가 나오는데 2차식이니까 이 2차식을 저는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나머지 정리할 때. 네? 네. 그 W 부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식에 대입하는 이들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네. 네. 됐죠? 네.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그러니까 예시 생각하고 있어. 잠깐만. 네. 예를 들면 얘가 있다 볼게요. 그냥 네. 설명을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저는 만약에 내가 얘를 x-2로 나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x-2로 나눈다고 보면은 얘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x 플러스 2로 나눈다고 볼게요. 그러면 x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되죠. 그쵸? 그러면 얘 지금 다시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돼서 얘 빼주면 12 되죠. 네.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인수로 들어가는 식이 x 플러스 2고 몫이 x 마이너스 5고 나머지가 12 이렇게 지금 표현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식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식이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12가 되고
f에 5를 넣었을 때도 12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초록색 쪽이 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값 있잖아요. 만약에 얘를 늘령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2는 0을 만족시키는 x 값을 넣어줬을 때 그게 나머지만 튀어나온다는 게 나머지 정리였는데 얘 사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2는 0의 근이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 여기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집어넣었을 때 x 마이너스 5에서 x 마이너스 5는 0에서 x는 5를 대입해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죠. 그게 여기 있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서 똑같아요.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의 지금 근이 뭐예요? 오메가 아니면 오메가 가잖아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 넣어주면은 오메가 18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9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얘가 뭐가 돼? 나머지가 될 거예요. 나머지 부분.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차식으로 잡은 거지 생소하게 나올 수도 있죠. 단무지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18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1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해됐어요, 이거? 네. 자, 그러니까 봐봐요. 나머지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5 넣어가지고 이거 나머지 갖다 놓은 거 잡아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사실은 인수 만약에 1차식 두 개의 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근이 결국에는 들어오는 거죠. 시계값으로 대입했을 때.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캐치했으면은 더 좋았겠네요. 문제 풀이를 할 때 결국에는 개념을 다시 체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위에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134예요? 부식품 A랑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A랑 B랑 합하여 300g을 섭취해서 열량을 400칼로리 이상, 단백질을 24g 이상 얻으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섭취해야 하는 식품 B의 양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A랑 B를 합쳐가지고 맞죠? 그래서 300g을 섭취한대요. 그러니까 A랑 B를 합쳐서 300g을 섭취를 하는데 맞죠? 그래서 물어보자는 건 뭐예요? B의 양이죠. B의 양이니까 내가 만약에 B의 양을 Xg이라고 했을 때 A는요 300-X g을 섭취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방 풀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 활용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식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죠. 그냥 x 더하기 y로 잡고 300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었던 건데 그냥 사실 y는 300-x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이걸 처리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맞죠? 그래 300g 섭취한다고 그러고 열량을 400칼로리 이상 한대요. 그럼 자 봐봐요. A는요 지금 300-xg이 있어요. 맞죠? 300-xg이 있고 B는요 xg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열량을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100 A가 만약에 100이야. 네. A가 100이면은 100칼로리 없겠죠. 네. 이해돼요? 그다음 B가 만약에 그럼 A가 100이면 B는 200이 되잖아요. 네. 그럼 B는 500칼로리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 그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잖아요, 지금. 네. 표에 나타난 게. 네. 그럼 A는 1g당 1칼로리죠. 네. 단백질이 0.12g이죠. B는요. 1g당 2.5칼로리죠. 이해돼요, 이거?
표 해서 그리고 단백질은요 0.06g을 얻는 거네요. 1g을 섭취했을 때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진짜 가져온 게 그게 더 직관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랑 B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열량이 나타나 있고 문제에서는 100g당 열량과 100g당 단백질의 양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A의 열량이 100g당 100칼로리라고 했으니까 1g당 1칼로리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는요. 2.5 칼로리가 될 거고요. 열량은요.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0.12g, 여기는 0.06g. 이렇게 되겠네요. 왜 1g당으로 바꿔줬냐? 그냥 xg, 300-xg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400칼로리 이상을 먼저 섭취를 하려고 한다며요. 그러면 1 곱하기 300-x 더하기 0.12란다. 2.5죠? 2.5 곱하기 x를 해줬을 때 얘가 400이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씩, 두 번째씩. 얘가 지금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단백질을 24g 이상 얻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0.12 곱하기 300-x 더하기 0.06에 x를 했을 때 얘가 몇 그램 이상이어야 되는데 24g 이상.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위에 거는 1.5x 그다음에 여기 300 넘어가면은 400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될 거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 곱하기 400 해주면 되니까 3분의 800 x 이렇게 나올 거고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요. 빽빽빽 곱할게요. 그러면은 12 600 곱하면 12 곱하기 300은 3600 x 2400 이렇게 되네요. 마력 x 마이너스 120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가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도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시키는 거 범위 찾아주면 되죠. 1.5 네? 100 1.5가 먼저 응? 아니 이거 됐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 3분의 800이 800이 잠깐만. 맞아. 아, 100인데 1.5x 100 되니까 얘가 틀렸네.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741 네. 741번이요. 자, 요게 있는데 요거의 해가 x가 a 미만에 포함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절대값이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호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7 이렇게씩 바꿔줄 수 있죠? 이거 이해돼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바꾸는 거 됐어요? 네.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하나 더 보면요.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x니까 x 일단 더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구 마이너스 x 되니까 9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얘 해주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 플러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3x 5 나오니까 지금 네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실전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얘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 해가 지금 요 영역이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얘가 얘 영역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영역이 지금 x가 a보다 작다가 모두 전 영역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럼 a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겠네요. 그래프상 수직선상에서는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하랬잖아. 그럼 a는 지금 네 얘가 다 포함되려고 그러면 a는 9 이상이면 되겠죠. 네.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a가 9가 되더라도 전 영역을 해로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전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네. 답이 요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해 안 했어? 됐어요? 아, 벌써 그만했어. 안 되는데. 네. 됐죠? 됐죠? 네, 그 다음 745에요. 절대값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이가 해가 a 뭐 x가 a 이상 b 뭐 이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도 풀어줄게요. 첫 번째 바깥쪽 절대값을 풀게요. 바깥쪽 절대값을 푼다는 말은 요게 지금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봐. 그럼 절대값 a가 5 이하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 라지 a까지 떨어진 거리가 5 이하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는 5만큼 최대 갈 수 있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최대로 갈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식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풀어준 거?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네. 그러면 4 빼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9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마만 빼줬을 때 플러스 되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0 이상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봐봐요. 얘는 원점으로부터 x-3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리가 음수일 수가 없죠.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x-3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다시 식을 세팅할 때 이렇게 바뀌겠네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x-3이라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원점이 있어요. 여기 만약 9가 있다고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9가 있다고 볼게요. 얘가 그러니까 x-3이라는 포인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양수라면은 요쪽 영역에서 존재할 거예요. 근데 9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반대로 x-3이라는 포인트가 걔가 음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왼쪽으로 이쪽 이 빨간색 영역에 존재할 거예요. 이 점이 어딘가에 찍힐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얘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x-3이라는 포인트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최대 9 이하라는 소리잖아. 이 식의 의미가. 네. 이해돼요? 이거 여기까지? 네. 그러면 x-3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9 이상 9 이하에 존재를 하겠대. 맞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3, 3, 3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A랑 B래. 얘가 지금 A, B래요. 따라서 뭘 구하래요? A 플러스 B를 구하라 했으니까 6 여기죠. 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나도 그래. 그 다음에 752 자, 절대값 2x 플러스 3이 5이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4이야. 연립 부등식이네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래요. 그랬을 때 자연수 a 값을 구하라네. 그럼 자, 첫 번째 얘부터 풀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 2x 플러스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3, 3 빼면 마팔 2x 2가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다음 아래식도 풀어줍시다. 그러면 마다 x 마이너스 a 가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4 x a 플러스 4 이렇게 될까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표시를 해주면 얘가 만약에 마사야. 그럼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위에 지금 얘를 만약에 얘를 기억이라고 얘를 니은이라 해볼게요. 설명상. 그럼 기억을 만족하는 수직선상에서의 범위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뭐래요? 정수 x가 몇 개여야 된대? 네. 5개 아니야? 네. 아, 4개, 4개. 그래요. 4개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에 뭐 있냐면 마 3, 마 2, 마 1, 0 이렇게 있네요. 이게 딱 4개죠? 네. 그러면 요 범위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요. a-4가 있고 a 플러스 4가 있어요.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해의 영역이 정수 4개를 만족시켜줘야 되잖아. 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지금? 얘가 지금 요런 상황이어야겠네요, 지금. 네.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겠죠. 네.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네.
A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죠. 네. 이해돼요? 네. 이해됐어요? 어차피 공통 영역에서 공통해가 지금 정수 4개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A-3라고 하는 게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3까지네. 그림을 그리면 식을 잡을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A 플러스 4는 항상 0 이상이어야겠네. 네.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얘 풀어주면요. 어떻게 돼? 1 1 얘네 마이너스 4 얘네들이 합쳐주면 마이너스 3 응? 마성이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자연수 A 값을 구하라면 이 범위에서 자연수는 1밖에 없죠. 답이 1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네. 네. 됐죠? 찍어도 되죠? 그 다음 754요. 이거 4 3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데요.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 자, 봐봐요. 이것도 식을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의자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한 의자당 몇 명씩 앉는데 3명씩 앉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학생 수라고 하는 애는 이제 봐봐.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내가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갑시다. 의자가 3개 있었고 그쵸? 학생 20명인데 그러면 한 의자당 5명씩 앉는데 그럼 3 곱하기 5 더하기 5죠. 식 잡아줄게요.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생수는 지금 3x 플러스 5로 잡아줄 수가 있네요. 이해돼요 이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얘를 이번에는 4명씩 앉힌대. 맞아? 그럼 봐봐. 4명씩 앉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럼 여기 전체는 원래 몇 개였어? x개였죠. 근데 3개가 남았대. 맞아? 3개가 남았다는 말은 여기 하나 둘 3명 3개에 아무도 안 앉았죠.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x번째, x-1번째, x-2번째, x-3번째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한 명이 앉을 수도 있지만 최대 4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죠. 이 x-1번째에 앉는 학생 수가. 네. 이해돼요 이거?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처음에 의자가 만약에 전체 개수가 x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문제에서 설명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가 만약에 x가 있었는데 3명씩 앉혀보니까 5명은 못 앉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학생 수가 3x 플러스 5라고 잡아줄 수가 있죠. 네. 근데 얘를 이번에는 좀 낑겨 앉아가지고 4명씩 앉혔단 말이야. 네. 4명씩 앉히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총 x개가 있겠죠.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근데 3개가 나왔다는 말은 여기에 아무도 안 앉았다는 소리죠. 네. 이해돼? 그러니까 x번째, x-1번째, x-2번째에는 학생이 아무도 안 앉았어요. 네. 근데 x-3번째에서는 적어도 한 명은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비었겠지, 그잖아. 이해돼요? 아니면 4명 다 채웠을 수도 있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범위로 나오죠, 지금 상황이. 네.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3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학생 수인데 얘가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4에 자 봐봐요. 생각해봐. x-1, x-2, x-3이죠. 그럼 x-4죠. 그럼 적어도 x-4까지는 다 합쳤네?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수가 3x 플러스 5였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4에 x-4까지는 다 안 쳤어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까지는 다 안 쳤잖아. 네. 근데 얘가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이 의자에 그렇죠? 아니면 이 의자에 4명 다 앉았을 수도 있지. 이제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식 이거? 네. 그래서 이거 풀면 돼요. 됐어요? 네. 그다음 761번. 설탕물 6% 설탕물과 12% 설탕물을 섞으면 돼요. 여기 6% 설탕물과 그다음 몇 퍼센트 설탕물이래요? 12%의 설탕물을 섞는데 얘가 지금 8% 이상 10% 이하의 설탕물 600g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섞어야 할 설탕물의 양을 구하래.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6%의 설탕물의 양이니까 얘를 xg이랑 해볼게요. 그럼 두 개 섞었을 때 600g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600-xg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8% 이상 10% 이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가 8%의 설탕물인데 얘가 600g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g인데 여긴 몇 퍼센트여야 되는데 10%여야 되는데 상황 이해됐나요? 그러면 설탕물의 양을 구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설탕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요. 그냥 소금물 문제나 설탕물 문제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의 양을 잡아주는 식으로 가봅시다. 설탕의 양. 그러니까 설탕 양을 잡아주면요. 자, 첫 번째 얘 100분의 8 곱하기 600인 거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 봐봐. 그러니까 100g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100g의 소금물이 있어 전체. 그중에 농도가 20%래. 그럼 소금 20g, 물 80g인 거 이해돼요? 맞죠?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20%라 그러면은 소금 20g 있는 거잖아. 네. 그럼 20은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죠. 네. 만약에 200g이야. 만약에 소금물이 네. 200g이야. 농도가 20%래. 그럼 100분의 20 곱하기 200이죠. 그래야 40g 나오잖아. 이해돼요? 습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8 곱하기 600으로 나오네 처음에. 그 다음에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12에 600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죠. 식 잡아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100분의 10 곱하기 60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잡아준 거 이해돼요 이거? 100, 100, 100, 100, 100 다 곱해주면 여기 뭐야? 4800. 그다음에 6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600 하면 7200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게 6000 나오겠죠?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x값 구해주면 될 거예요. 됐을까요? 네. 네. 오, 근데 2차 공식 다 나갈 수 있겠다. 다음 시간 평면적 724번. 고등수학 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떤 게 더, 동영상 하나 더 어려워요. 똑같아요. 같이 어려워요. 확실한 미적보다는 고등수학이 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수투보다는 고등수학이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나중 다 배우고 나면 다행이다. 다 배우고 나면 고등수학이 제일 어렵구나.
왜냐면 못 가르쳐요. 교육 과정이 없어서. 어려운 내용. 쉬운 내용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칼큘러스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대학교로 가야 돼요. 대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 들어가면 공학 수학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뭐 수학하면 당연히 이제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거의 전 학과가 수학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특이학과 뭐 예체능이나 뭐 문과대 뭐 이런 데 아니면 사회과학대도 안 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 경영, 경제, 뭐 상경 계열이랑 공학 계열, 의학 계열, 뭐 자연과학 계열 다 해요. 네, 수학을. 그러니까 학교 가서 배워요. 그래서 뭐 부담이 없죠. 자, 봅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를 구하래요. 자, 얘도 볼게요. 바깥쪽 절대값부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풀었으니까 되게 전형적인 유형인 거 이제 보일까요? 333도 하면 와 1. 자, 여기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원점으로부터 x-2라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x-2라는 포인트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점으로부터 x-2까지의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겠죠. 0 이상이어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를 지금 식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 x-2라는 애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는 -7 이상 7 이하일 거예요. 옆에 그려지나요, 수익선? 그다음에 2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구하래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죠. 이게 범위에서 그럼 뭐 있어? 마5, 마4, 마3, 마2, 마1 그다음 1, 2, 3, 4, 5, 그러니까 15개죠. 이해돼요? 1부터 9까지 9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 14개에다가 0까지 가면 15개 되겠죠. 알았어, 일단. 그다음 770번인가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x-a의 차라리 이런 걸 다 따져야겠죠? 왜냐면 아까는 절대값이 크게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져줘야 돼요, 얘는. 얘가 지금 기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의 a, b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f의 n, n 플러스 3은 5. 아,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n이랑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해볼게요. f의 n, n 플러스 3은 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지금 요게 이거라며.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f의 이거가 지금 몇 개여야 되는데 5여야 된다며. 그럼 a 대신에 n 넣어주고 b 대신에 n 플러스 3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식 세팅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해야 되는데? 5개 해야 되는데.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n이 지금 자연수라 돼 있나요? 돼 있네요. 자연수라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지금 봐봐요. 뭐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자,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될 경우는 이게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푸는 테크닉이에요. 네.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 0과 n을 기준으로 나누겠지. 첫 번째 그러면은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수직선이냐면 x에 대한 수직선이에요. x가 0 미만일 때랑 x가 0 이상 n 이하일 때랑 x가 n 초과일 때 이거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럼 첫 번째 x가 0 미만일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x가 0 미만이면 어차피 여기 마이 마이면 어차피 n도 자연수였으니까 이거 전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튀어나와요. 앞에 거. 그럼 x도 마찬가지로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온 거 이해될까요? 왜요? 왜요? 이거잖아. 정의가. 그럼 우리 중3-1에서 했던 건 똑같죠?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만약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형태로서 결과를 내야 되고 a가 양수면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잖아. 네. 그 원리랑 똑같죠 지금? 이 정의에 따라서. 네. 그러면 1번의 영역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했고 이게 n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맞죠? 네. 그럼 얘는 지금 x에 대한 수직선이잖아요. 그 n은 정확히 무슨 값인지 모르지만 yx가 3 이하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네. 아, 이거 지우고 할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자, 만약에 내가 그럼 여기잖아, 지금.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자연수로 나오죠. 네. 맞아? 네. 근데 x-n은 그러니까 x라는 값이 n보다는 작은 영역이 있으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잖아요. 네. 2 빼기 3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또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n 플러스 x가 n 플러스 3 뭐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마x x 날라가니까 당연히 무조건 만족시키는 식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만족시킬 거 아니에요. n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3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요? 그냥 n도 날라가잖아. 그럼 0이 3 이하가 너무나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세 번째, 3번이요. 세 번째에서는 x가 n 이상이래요. 그러면 얘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해주면 2x 마이너스 n이 n 플러스 3 이하이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얘 이제 x가 자 2n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을 때 얘랑요, 그 다음에 얘를 동시에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네. 맞죠? 그럼 동시에 고려준다고 했을 때 그럼 최종적인 해는요,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연립부등식은 공통인 해를 뽑아줘가지고 해로 도출을 해주지만 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고 해서 얘는 하나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도 포함해주면서 동시에 쟤도 포함해줘야 돼요. 영역이. 그러면 식 자체는 해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요.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차피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0. 그 다음에 뭐 n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얘가 지금 여기 색칠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요 영역이 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 몇 개 나와야 된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네. 됐을까요?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여야 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0이 일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1 여기 마이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마이너스 1이 일단 포함되네요.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반드시 개수로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나왔죠? 그럼 1, 2, 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근데 n 플러스 2분의 3이 정확히 3이어도 괜찮죠? 네. 이해돼요? 정확히 얘가 n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정확히 3이어도 5개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해될까요? 네. 근데 n 플러스 2분의 3이 만약에 4라 해봐. 그럼 6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3은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될까요? 아,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3이면 괜찮지만 4면 안 되네. 그래야 이 f의 n, n 플러스 3이 5라는 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2분의 3 빼주면요.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3. n, 그 다음에 2분의 8에서 3,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얘 1.5, 얘 2.5잖아. 따라서 n이 몇이야?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10분만 쉬다가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나가고 숙제는 아마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125쪽까지 이겨요. 내일도 와야겠다.